주력군인 우리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하는 날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하마스와 또 이스라엘 전쟁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육군본부의 국정감사장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이전과 관련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까우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왜 우리가 이런 질의를 해야 되는지, 또 이런 질의를 해야 되게끔 만든 우리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육군사관학교에 대해서 저는 따끔하게 경고를 하고 이 부분들은 백지화되고 철회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육군과 육군사관학교의 역사 왜곡과 역사 지우기가 점입가경 수준입니다. 독립영웅에 대한 흉상 철거뿐만 아니라요, 독립전쟁의 영웅실까지도 지금 이전 배치하고 철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독립영웅 흉상 외부 이전을 검토하기 시작한 게 최근의 일입니다. 이전에는 이거를 재배치하고 내부 이전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8월부터 이 부분들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시면요, 육사의 기념물 재배치위원회입니다. 5월 2일 날부터 회의를 해서 4번에 걸쳐 회의를 했는데요. 그 이전에는 교내 이전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을 하다가 8월 2일부터 흉상 대회 이전 방안을 토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기념물과 관련된 부분들은 중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돼 있고요.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신원식 의원, 지금은 장관이시긴 하지만 신원식 의원의 역할이 컸다라고 저는 의혹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육사 교장님 계시죠? 예, 육사교장입니다. 예, 7월 22일 날 신원식 의원실을 방문을 하셨죠? 예, 방문했습니다. 예, 이때 무슨 보고를 하셨어요? 그때 그 신원식 의원실에서 우리 그 흉상 그 설치 경위와 그다음에 기념물 재배치 그 22년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그 기념물 재배치 그 관련된 그 내용을 대면 설명해달라고 그래서 대면 설명을 했었습니다. 설명만 하고 별도로 말씀 들은 건 없으세요? 이거 예, 없습니다. 괜히 뭐 불러가지고 보고만 듣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출신이신데 별도 얘기 없으셨어요? 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근데 왜 보고를 하고 나서 우리 교장 선생님 의견이 바뀌셨어요? 내부 배치했다가 외부로 이전하자 하는 게 우리 교장 선생님의 의견 아니세요? 아닙니다. 지시에 의해서 이 재검토위원회에서 재배치위원회에서 8월 2일 날 논의한 거 아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최초에 제가 기념물 재배치 TF 그 설립할 때 육군 총장한테 보고할 때부터도 기념물 재배치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장소, 그다음에 방법, 대상 이거를 갖고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 재배치위원회는 누가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재배치위원회 구성 인원은 누구냐고요? 예, 그 위원장은 교수부장이고 그 밑에 간사, 그다음에 위원들 해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지난 8월 2일 때 이 재배치와 관련된 부분 중에 이전 외부 이전하자라고 특별하게 제안하신 위원이 계신가요? 저는 기억되지 않지만 그 기념물 재배치 TF와 제가 논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럼 여기는 회의록이 있나요? 이 재배치위원회는? 따로 회의록 없습니다. 회의록으로 남기진 않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라도 이 회의 자료에 대한 결과 정리라든지 요약 정리하는 건 없으세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기념물 재배치 TF하고 주요 지기자들이 그렇게 몇 차례 토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육사에도 한 수십 군데 장소를 봤었고 대외적으로도 독립기념관뿐이 아니라 전쟁기념관이라든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등 다수 지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중기 계획을 있다가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이 외부 이전과 관련된 부분, 철거와 관련된 부분으로 그 계획이 변경되신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1월 달에 그 작년 11월 달에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기념물을 옮길 때 한 2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참모총장한테 보고할 때 그중에 올해 우선적으로 조정할 대상자를 한미동맹 공원과 흉상
예, 그다음에 우리 교장선생님. 충관해가지고 올해 그러면 말까지 그게 하는 걸로 중기 했습니다. 계획을 단기 계획, 초단기 계획으로 바꾸면서 누구한테 보고하시거나 상의하시거나 그런 게 있으세요? 예, 임의대로 저희들끼리- 기간이나 예산 때문에 우리 교장선생님이 갑자기 땡기거나 막 그럴 수 있는 그런 역할인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TF가 결정해서 1월 달에 참모총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좀 구체화해가지고 21억 예산이 약 4억 정도로 조정이 돼가지고 5월 달에는 그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PPT 자료를 좀 보시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는 흉상 이전이 잦은 논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발언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 내용을 보시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그분들의 장점에 주목해야지 굳이 단점에만 귀감될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또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당시의 시대 정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흉상 이전에 대해서는 당이 즉각적으로 중단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저거 어떤 분들이 발언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흉상 이전에 한다고 했던 분들 말씀하시죠? 흉상 이전에 대한 반대하는 의견들을 발언한 분들이세요. 저게다 언론에도 나오고 예, 기사도 예. 된 분들입니다. 예, 저 잘 기사 본 모르시죠? 적 있습니다. 예, 보셨는데 맨 앞부분은 오세훈 서울시장, 두 번째는 김태흠 충남지사 발언이시고요. 다음은 홍준표 대구시장, 다음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발언이십니다. 그분들조차도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 육군사관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저기 성일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생도 일일기 계속 말고도 비슷하게 발언을 하시는데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두 분 우리 총장님과 우리 교장 선생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이 훈장을 받은 건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그분들이 소련 공산당 활동을 모르셨겠어요? 자유시 참변에 대해서 피해가에 대한 그런 논란을 모르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우리 총장님부터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범도 장군님의 항일투쟁, 독립운동에 대한 업적은 분명히 위대하고 존경을 했기 때문에 훈장을 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사의 흉상 설치 문제는 그것과 좀 다른 입장에 있다. 즉 이 공산주의 건설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싸워야 할 적이 분명한 우리 생도들에게 대적관을 좀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또 육사의 설립 취지나 교육 목적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대적관으로 무장된 생도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흉상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ROTC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육군의 ROTC의 입단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중도에 퇴단이나 퇴교자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임관전의 최종 평가에서 불합격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군의 초급 장교의 70%를 우리 ROTC에서 배출하고 있네요. 알고 계시죠? 네. 예, 이 우수한 초급 간부의 확보를 위해서 육군 차원의 원인도 분석도 하고 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짧게 보시면요. 중도 탈단자 증가 문제입니다. 20년과 21년에는 뭐 3%, 6%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부터 이게 10%대로 올랐습니다. 15.6%, 또 올해는 7월까지인데 14.5%예요. 이게 연말이 되면 훨씬 더 넘어서지 않을까 싶고요. 임관 종합평가 불합격자도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26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166명이 돼서 지금 32%나 증가가 됐습니다. 좋은 우수한 초급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ROTC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비군 운영이 너무 재래식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하마스라든지 이스라엘 관련된 부분을 보다가 예비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예비군은 유사시에 발생할 전쟁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향후 또 인구 절벽에 대한 현실화에 따라서 병역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예비군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육군의 분석평가단이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60보병사단에 대한 장기 비상근 예비군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180일 이상 장기 복무 예비군 시범 운영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봤더니 운영 전 대비해서 전투 준비 완료 시간은 12%가 감소가 됐고요. 전투 장비를 정비하거나 부족 물자를 확보한 게 42%와 31%가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그냥 비상근 예비군 제도와 평시 복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작전적인 수준의 예비군 운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이 두 건과 관련해서 혹시 뭐 분석하고 계시거나 또 대안을 마련하는 게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까? 네. 네. 먼저 인간 종합 합격 불합격자가 의원님 말씀처럼 작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결과는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비상근 장기 단기 숫자를 대폭 늘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비상근 직위들을 또 다양하게 해가지고 병역 자원이 감소되는 육군의 현실에 대안으로 이렇게 자리 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